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약이라는 건 임시방편으로 급한 불 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약이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수치를 억제해 줄 뿐이지 근본적인 혈관을 망가지지 않게 막아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약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음식 어떤 거를 먹어야 좋으냐? 안녕하세요, 건강한 입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저는 주로 허리와 다리 통증 그리고 뇌 쪽 질환을 진료하고 있고요, 강남 신사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혈관 건강이에요.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거는 잘 피부로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냥 수치만 높아지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병들의 공통점이 혈관을 망가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혈관이 노화되고 손상이 되면 이게 결국에 온몸에 다 퍼져 있는 게 혈관이기 때문에 온몸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고지혈증으로 혈관에 기름이 때가 끼잖아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혈액 자체가 끈적끈적하죠. 그러니까 혈관벽에 끈적끈적한 혈액이 눌러붙기도 하고 그게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고혈압까지 같이 겹치게 되면 뇌졸중, 심근경색, 그다음에 하지 혈관 질환,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질병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환들이 한 번 생기면 이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걷는 게 불편해지고 먹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먹는 약도 많아지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잃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심각한 질병들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게 혈관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혈관이 건강해야 노년의 삶도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혀가는 혈관을 방치하게 된다면 생기는 끔찍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심장, 심근경색,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거죠. 말 그대로 심장이 막히면서 정지를 하니까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답답해, 나 체한 것 같아, 그러다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1위가 바로 이 심근경색이에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에 위협이 생기고 이게 결국에 회복이 되더라도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후유증이 크게 남는 심각한 질병, 심근경색이라는 질병을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대표적입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가 마비가 되고 말하는 게 좀 어눌해지고 이게 시간 지나서 심해지면 의식이 뚝 떨어지죠. 갑자기 의식불명, 코마의 상태에 빠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뇌세포는 한 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에서 회복이 되더라도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하게 남아서 평생 옆에서 누가 나를 돌봐줘야 되고 화장실 갈 때 부축을 받아야 되고 식사를 할 때 도움을 받고 샤워를 할 때 누가 도와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치매입니다. 치매도 혈관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특히 혈관성 치매는 뇌로 가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렇게 생기는 게 혈관성 치매인데, 이런 경우에는 기억력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성격도 바뀌게 돼요. 결국에 시간 지나면 사람을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질환의 공통점이 바로 혈관이 막혔다는 거고 혈관이 막힌 신호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혈관이라는 거는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고요, 우리가 끝까지 아껴서 정말 소중히 다뤄야 되는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이라는 건 임시방편으로 급한 불 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고지혈증, 고혈압이라는 게 왜 만성질환이고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릴까요? 그거는 질병의 원인이 생활습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습관은 그대로 놔두고 약만 먹는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없앨 수 없으니까 병을 고치는 게 아니죠. 약이라는 거는요, 어떤 수치, 눈에 보이는 수치를 억제해 줄 뿐이지 근본적인 혈관을 망가지지 않게 막아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을 먹어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당이 많은 음식, 생활습관에서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콜레스테롤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약이 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오르고 혈관 손상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라는 거는 아주 급하게 올라가는 거를 막아주고 병이 진행하는 걸 조금 늦춰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을 끊고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약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먹는 겁니다.
식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약은 그냥 수치를 좀 낮춰준다 그랬지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혈관 내의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환자가 매일 기름기가 적고 식이섬유가 많은 식단으로 바꾸면 약 없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소금을 좀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면 마찬가지로 혈압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약을 끊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약을 먹으면서 내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면 서서히 약을 줄여서 끊을 수가 있다는 거지. 저 방송 봤는데 저 의사가 약 끊을 수 있대, 끊어도 된대 라고 해서 내일 당장 끊고 막 바로 약을 끊고 식습관을 확 바꾸지 마시고 같이 교차해 나가면서 약을 점차적으로 줄여준다면 충분히 나중에는 약을 끊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음식 중에 과연 뭘 먹어야 되냐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 많은 음식 중에 딱 3가지를 찍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는 천연 혈관 청소부라고 불러요. 양파 속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LDL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특히 양파를 그냥 생으로 이렇게 먹는 것도 좋지만요, 거의 영양분을 2배로 올려주는 섭취법이 있습니다. 자, 양파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 먹는데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반을 딱 잘라요. 잘라서 조금 기다려요. 왜냐면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은요, 열로 가열을 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자르고 나서 바로 조리하지가 않는 거예요. 양파는 자른 다음에 한 10에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놔두게 되면 그 내부에 효소 반응이 생기면서 항산화 성분이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잘라놓고 기다려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서 항산화 성분이 충분히 활성화되면 그 다음에 이거를 볶아 먹든지 찌든지 아니면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사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먹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양파 먹으면은 너무 좀 맵고 그래서 잘 소화 못한다 이런 분들은 즙으로 된 거 아니면 양파차 형태로 내려서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드시면 이 항산화 성분을 더 끌어올려서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반 개 아니면 1개 정도 꾸준히 드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 혈액을 맑게 하는 게 오메가3인데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이 등푸른 생선에는 바로 이 EPA,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런 오메가3가 혈전을 예방하고 중성지방을 낮추는 큰 역할을 해요. 2번에서 3번 정도, 그리고 구이나 조림으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튀기는 조리법보다는 굽거나 조리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혈압과 염증을 동시에 잡는 슈퍼푸드라고 하잖아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고 이게 혈관 노화를 늦추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익혀서 먹게 되면 이 라이코펜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하고요. 아주 간단하게 방울토마토를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거나 아니면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다가 살짝 볶아서 먹는 게 이 라이코펜 흡수를 더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음식들이 혈관 건강에도 좋지만 그 외에 다른 데도 효과가 좋아요. 특히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습니다. 혈관에 좋다, 이 얘기는 대부분 저염이고 저당이고 고섬유질 식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단이 혈당하고 인슐린 분비를 좀 안정시켜주고 결국에 지방 축적을 줄이고 복부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고 특히 생선에 있는 오메가3가 지방 연소를 촉진을 시키고요. 지방간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에도 좋아요. 당뇨병 예방을 하고 혈당 조절하는 데 좋고요. 양파, 토마토,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시키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암 예방에도 좋아요. 이 라이코펜,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 그리고 생선에 있는 오메가3, 양파에 있는 퀘르세틴, 이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 항염 작용을 하거든요. 이 염증이 암을 유발한다라고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암세포가 증식될 수 있는 환경을 방금 얘기한 라이코펜, 오메가3, 퀘르세틴 등이 억제시킨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치매 예방도 할 수가 있어요. 치매는 한번 진행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진행하기 전에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치매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막는 게 바로 이런 혈관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음식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 무조건 많이 먹고 이런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양파는 속이 안 좋은 분들, 위장이 약한 분들은 먹으면은 위 점막이 자극되면서 속 쓰릴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식도염 같은 게 있어도 식도벽을 자극해서 가슴이 좀 타는 느낌이라든가 속이 쓰린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공복에 섭취하는 건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생선 같은 경우에는, 생선 좀 걱정되는 게 중금속이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생선 안에 있는 중금속이 또 우리 몸에 축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산부나 어린이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2번에서 3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는 이게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신장 결석이 위험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홍파세, 그러니까 신장 결석이 있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하루에 토마토 1개에서 2개 정도 이렇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혈관에 좋은 음식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반대로 혈관을 꽉 막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 트랜스지방, 혈관의 암살자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 마가린, 패스트푸드, 크림빵, 과자 이런 데에 들어있는 게 트랜스지방이에요. 트랜스지방 주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제탄수화물. 정제탄수화물이 혈당 스파이크의 거의 주범이죠. 대표적으로 흰쌀밥, 그다음에 하얀 빵, 떡, 케이크, 설탕 많이 들어간 음료수 이런 거 먹고 혈당 재보잖아요. 그냥 쭉쭉 올라요. 올라간 혈당이 혈관벽을 상처를 내면서 염증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제탄수화물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탄수화물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들었는데 탄수화물 안 좋대, 먹으면 안 돼, 그게 아니고요. 정제탄수화물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몸에 좋은 괜찮은 탄수화물도 많아요. 뭐 통곡물, 현미 이런 거는 먹어도 되는 탄수화물이니까 그런 작곡류의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고 정제 탄수화물은 피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트륨이 많은 음식들. 이게 혈압을 올려요. 나트륨이 많은 음식이 혈압을 올려요. 대표적인 음식은 짜장면이죠. 짜장면, 뭐 라면, 또 김치도 너무 짜게 해서 먹는 거, 젓갈, 햄 이런 것들, 이 속에는 나트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그만큼 혈관 안쪽으로 수분이 쫙 빨려 들어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올라간 혈압에 의해서 혈관벽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하루에 나트륨 섭취는 2000mg 이하로 하는 게 좋고요. 식사하실 때 국물은 되도록 그냥 놔두시고 건더기만 드세요. 건더기 먹는 게 좋아요. 국물은 그냥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 이외에도 이런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식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순서예요. 먹는 순서만 바꿔도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속에 어떤 음식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게 막 혈당을 올린다든지 흡수율의 차이가 나거든요.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는 처음에는 소화가 좀 천천히 되는 음식 먼저 먹는 게 좋아요. 그게 단백질이죠. 채소, 처음에 채소를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서로 소화가 어느 정도 돼야 소장으로 넘어가서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채소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천천히 소화가 되면서 혈당도 상승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안정이 되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줄어드는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연구에서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밥은 가장 마지막에 드시고 처음에 채소부터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을 천천히 먹는 습관이에요. 이게 급하게 먹게 되면 내가 배부른지 모르고 엄청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한참 먹고 다 먹고 나서야 숟가락 딱 내리면서 아 배불러, 숨도 못 쉬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천천히 먹게 되면 확실히 우리가 덜 먹게 되고, 덜 먹게 되면 그만큼 식후 혈당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는 충분히 입 안에서부터 천천히 충분히 씹고 넘기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너무 늦은 시간에 먹지 말자. 야식은 좀 피하자.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고 흡수하면서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밤에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밤에 먹고 딱 배부른 상태에서 그냥 누워서 자죠. 그러면 이게 흡수가 되면서 막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 에너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 고스란히 내 지방으로 축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복부 지방으로 쌓이게 되니까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거죠. 그냥 난 9시 이후에는 그냥 웬만해서는 안 먹는다. 이렇게 딱 원칙을 정하세요. 나는 8시 이후에는 안 먹는다. 9시 이후에는 안 먹는다. 나는 새벽 2, 3시에 자는 게 평상시 루틴이니까 11시까지 먹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딱 9시 이후에는 안 먹는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식.
많이 먹는 습관 줄여야 돼요. 과식 자체가 혈관에 급성 염증을 만들거든요. 많이 먹고 나서 피 검사를 해보면요, 혈관 안에 뭐 우리 염증을 나타내는 CRP라든가 TNF 알파 같은 것들이 급증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항상 배부르게 먹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찼다, 한 80% 정도 찼다라고 했을 때 멈추는 거를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몸의 습관이 되면서 과식하는 습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먹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혈관을 좋게 만드는 생활 습관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은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40대 이후 50대 이후에는 더 많이 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은 뭐 걷기, 자전거, 수영, 가벼운 달리기, 이런 게 유산소 운동이죠. 심장 박동이 한 120에서 150회 정도 유지되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강화가 되고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잠자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돼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돼요. 이 코티졸이 염증을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한 분들이 고혈압도 잘 생기고 뇌졸중도 잘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습관을 들이고요. 잠자는 자세도 잘 해야 되는데 엎드려 자면 좋지 않아요. 엎드려 자게 되면 척추가 일단 비틀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 숨쉬는 이 기도가 좀 틀어지게 되니까 충분한 산소 공급을 얻을 수가 없어서 내가 잠을 자는 동안이 사실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회복을 못해요. 잠자는 동안 회복을 못하면 그 다음날 그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죠. 그 누적되는 게 심해질수록 혈관은 더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혈관을 망치는 아주 침묵의 적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혈관이 확 수축을 하고 혈압을 오르게 하면서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 3가지 습관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마무리 멘트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요, 혈관은 조용히 망가지고 천천히 회복된다는 겁니다. 내가 망가지는 걸 모르고 그거를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그걸 회복시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습관은 지금의 건강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습관이 10년 후 나의 건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차곡차곡 습관을 쌓아 놓다 보면 10년 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혈관은 조용히 망가지고 회복은 천천히 된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